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권유로 논에 심은 콩이나 옥수수 같은 밭작물의 침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항구적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도내 연꽃 명소마다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짝 피어난 연꽃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회관을 활용한 돌봄형 마을학교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도내 전역이 30도 초중반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정부의 권유로 벼농사를 짓던 논을 밭으로 바꾼 농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네, 정부의 말만 믿다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름 전 150mm에 이르는 폭우로 물에 잠겼던 논콩 재배단지. 빗물이 빠져나간 콩밭에는 누렇게 말라버린 콩잎과 썩어버린 뿌리들이 즐비합니다. 아예 손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찹찹하고 무너지는 정도죠. 그게 1년 동안 져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차오른 빗물에 옥수수밭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해 다시 파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말려가지고 하기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인력으로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고 그러는데 이렇게라도 이나마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피해를 입은 농가 대부분은 정부의 권유로 논에 벼 대신 밭작물을 재배하던 곳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콩이나 옥수수 등 대체작물을 식재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에 밭으로 바꾼 논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밭작물은 침수에 취약한데 논이었던 땅의 배수 능력은 과거나 다르지 않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굉장히 좋았는데 판다고 저희가 했지만은 통과해야 당연히 비 좀 오면은 잠길 수밖에 없죠. 도내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 논 면적은 많게는 2,00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밭작물 전환 농가는 7천여 농가로 집계되는 가운데 아직 뾰족한 보상책도 밭작물 전환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구멍 뚫린 건 왜 그래요? 친환경 농산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조직과 유통망이 갖춰집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광역 단위 친환경 생산 유통 산지 조직 육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1,500여 농가의 조직화와 생산 관리 교육, 광역 브랜드 개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돌봄형 마을학교가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돌봄형 마을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현장 실사를 거쳐 마을학교 운영기간을 선정한 뒤 프로그램 강사비와 운영비, 간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B금융이 광주은행 지분을 100%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광주은행의 나머지 지분 43.03%를 모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10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광주은행 지분 56.97%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번에 잔여 지분을 모두 확보합니다. 7월도 어느새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전주 덕진공원과 김제 하소백년지 등 연꽃 명소마다 꽃잎이 만개했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피어나는 화사한 연꽃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땀이 쏟아지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포착하기 위한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덕진호 위를 지푸르게 뒤덮은 연잎, 그 위로 소담스럽게 피어난 분홍빛 꽃잎은 전국에서 찾아온 출사자들을 매혹시키기 충분합니다. 매년 7월이면 우리 곁을 찾아오는 은은한 연꽃 향기. 한여름이 힘겹지만 반가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으며 카메라에도 가슴속에도
붉고 푸른 추억을 한아름 안아갑니다. 저희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데이트할 때 여기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 있는지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붉게 물든 꽃잎으로 유명한 덕진공원과 달리 녹음과 순백이 조화를 이룬 김제 하소 백년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막꽃망울을 터뜨린 새하얀 연꽃은 앳된 새색시 같은 정겨운 모습으로 찜통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열리는 백년축제, 호수옆 원두막에서 느긋한 오후를 즐기며 무르익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더울 때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좀 더위를 좀 식힌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와 있어요. 7월도 어느새 중반으로 접어들어 한여름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은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은 없고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내 아이숲에 모기 기피 식물이 식재됩니다. 전주시는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아이들이 많이 찾는 아이숲 6곳에 모기를 쫓는 식물인 초피나무 600주와 구문초, 달맞이꽃 600본을 심습니다. 전주시는 기피 식물만으로 해충을 완전히 퇴치할 수 없는 만큼 숲 체험 시 반드시 긴 옷을 입고 몸에 기피제를 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남원시의 출산 장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4억 원을 지원해 아이맘 행복놀이센터를 건립하고 인근 전남과 경남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2022년까지 센터를 건립해 공동 육아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용 도서나 장난감 택배, 맘카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감면 신청 안내와 홍보가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각종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대행하는 일괄 신청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청각 장애인은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은 전기요금이나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춘천 소식입니다. 이 대표적인 여름 과일로 농구공만한 수박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춘천에서 사과처럼 작은 애플 수박이 개발돼 이달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춘천 MBC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이 사과처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땅 바닥에서 자라는 일반 수박과 달리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른바 애플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은 보통 한 주에 한 개씩 열립니다. 하지만 애플 수박은 한 포기에 많게는 6개까지 달립니다. 애플 수박의 크기는 일반 수박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맛과 당도는 일반 수박에 진배 없습니다. 당도를 직접 쟀더니 11브릭스를 거뜬히 넘습니다. 또 껍질이 얇아서 사과처럼 돌려 깎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수박은 지면과 맞닿아 자라면서 일부분이 햇빛을 쬐지 못해 허옇게 되는 데다 각종 병충해에 취약합니다. 반면 공중에 매달려 자라는 애플 수박은 모양과 빛깔이 균일하고 장마철에도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부터 500주가량을 시범 재배했습니다. 다음 주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해 판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제품의 다양성으로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구매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또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저희가 장목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플 수박이 대체 장목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주변 상가와 전라 가면길 주변 상가의 노후 간판이 교체됩니다. 전주시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가 실시한 2018년도 간판 개선 시범 사업에 선정돼 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첫 마중길 55곳, 전라 가면길 36곳 등 155개의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 이미지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간판 100여 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관내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카페와 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신청사 건립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3월부터 기준 면적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LH전북본부가 완주 삼봉 웰링시티에 국민임대주택 372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용 면적 29제곱미터와 46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로 청약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이며 1순위는 완주군 거주자입니다. 완주 삼봉 웰링시티는 삼내읍과 봉동읍 경계에 조성된 곳으로 호남고속도로와 완주 산업단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완주군이 농촌 활력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강동엽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입주 예정자 단체당 1억 원 이내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의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 부지를 가진 10호 이상 규모의 입주단체로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서로 친밀한 사람들끼리 마을을 조성해 이주할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유대감이 형성되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가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하루 8명으로 편성돼 다음 달 19일까지 총 38일간 운영됩니다. 한편 지난해 수상구조대 활동으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43건, 현장 응급처리 12명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통해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순찰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진안군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에 나섭니다. 군은 마을회관 등 2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군산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축제와 기업, 상생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한국 고유의 전통 농경 문화를 세계인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축제에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다음 국악관현악단은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를 주제로 특별 기획 공연을 갖습니다. 군산대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내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내일부터 31일까지 전주 8경 중 하나인 덕진체련을 담아낸 사진전이 열립니다. 라이브 밴드 뮤지컬 스타라이트가 모레부터 이틀간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고창 고인도를 주제로 한 국악 가족 뮤지컬 못난이 모로가 오는 19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4회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가 내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모레 청소년 수련관에서 민선 7기 청년 정책 공약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모레부터 8월 29일까지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1일부터 30일간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물놀이와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태권도원 여름 대축제가 열립니다.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품평회가 20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7월 16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남원 34도, 전주 33도 등 도내 전역이 30도 초중반에 머물겠고 자외선 지수는 오후 들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